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4일 새벽 5시 28분입니다.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하면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2일, 4월 3일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본투표가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젊은이들은 사전투표장에 많이 나가야 합니다.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이 대한민국의 선거, 특히 이번 선거는 이거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투입니다. 전투에서 이기려면은 총을 많이 쏘는 병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편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투표장에 많이 가야 합니다. 이번 투표는 일종의 분노 투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부패와 반역, 무능이었습니다. 부패, 반역, 무능을 심판하려면은 투표장에 가서 분노를 투표로 폭발시켜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운명적 시간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사이 한국에서 벌어질 일이 한국의 미래를 한 수십 년간 결정할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방금 워싱턴 포스트에서 특종이라는 익스클루시브라는 표를 붙여가지고 기사를 하나 올렸는데, 지난주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는 겁니다.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게 보도가 되지 않았느냐? 이 워싱턴 포스트 두 이 안보 전문 기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정보를 미국이 어디서 수집을 했느냐 하면은 해외 정보로서 수집을 했다는 겁니다. 아웃사이드 컨트리라고 그러니까 미국 국내 정보가 아니라 외국에서 정보를 수집했다. 그 외국이 어딘지 또는 외국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수집한 건지, 어쨌든 첫째, 북한이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합니다. 북한은 보통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금방 발표를 합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하고 사진까지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보를 이렇게 그동안 수집된 정보를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지난 주말에 발사한 것을, 아마 일요일을 가리킨 것, 지난 일요일에 발사한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꼭 알아야 될 한국, 일본, 주한미군, 넌 그러면 왜 몰랐느냐? 나중에 알게 되었느냐? 아니면 알았지만 북한이 발표를 안 하니까 미국, 일본, 한국도 일단 지켜보자 해가지고 지금 침묵을 하고 있는지 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자도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이 발사 시험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달라는 워싱턴 포스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 관리들이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발사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쓰면서 아주 장문에 왜 이런 발사를 했겠느냐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단거리 미사일, 어떤 형태의 탄도미사일도 발사해서는 안 된다. 그게 방사포 형식이든 무슨 형식이든.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북한 앞에서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 아주 비겁한 이 우리 군 지휘부는 북한이 발사를 하면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다고 발표를 하지 않고 미상의 발사체를 쏘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발사체라고 그러면 새 총 쏘았다는 말이냐?
하는 경멸적인 논평을 듣기도 했던 이 문재인 정권 하의 국군이 요사이 하는 행태는 참 어떤 댓글에 의하면 애국심이 아니라 애북심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을 사랑한다.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북한 노동당 정권을 사랑한다 하는 이런 경멸을 받고 있습니다. 서해 안에 해안포를 설치해도 이게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북한 편을 들고 김정은이가 몇 년 전에 해안에 나타나 가지고 직접 대포 발사하는 것을 지시해도 침묵하고 하는 이런 무능한 아주 수치스러운 군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휘부가 그런 거지 그 밑에 장교들 사병들이야 그렇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왜 북한이 이런 장난을 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뭐 우리도 이제 뻔히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등장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트럼프 때와는 다르게 하겠다. 트럼프 때는 북한 김정은이가 문재인과 짜고 잘 농락을 했죠. 이제는 바이든은 안보 전문가니까 더구나 중국과 대결하는 이 큰 구도 속에서 한반도 정책을 새로 수립하겠다. 요럴 때 한번 힘을 과시하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 비밀리에 북한과 일단 접촉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은 북한은 오만방자하게도 그 손을 다 뿌리치면서 우리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시험을 했다면은 공개를 해야 될 텐데 공개하지 않는 거는 이게 맞다면 공개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조심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이든과 정면 대결하기는 싫다. 그러나 우리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에 가만히 있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것은 한미 군사훈련이 지금 이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한미 군사훈련하면 가만히 않겠다고 계속 공갈을 쳤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또 이 체면도 안 쓰고 하니까 몇 발 쏘았다 하는 요 정도의 해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 일본, 미국이 알면서도 또 발표하지 않는 것도 이거 발표했다가는 괜히 또 크게 세계 여론이 움직이면 부담이 된다. 이렇게 해서 북한까지 포함해 가지고 당사자들이 일종의 너무 사건을 키우지 말자 하는 수준에서 이상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기자가 취재를 해가지고 요 사실을 밝혀냈다. 막 요 정도로 보입니다. 일단 한반도는 지금 결정적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의 정면 대결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대결이라기보다는 군사적 대결을 포함한 이념, 가치관, 경제, 전방위적인 대결입니다. 다만 이게 대만에 대해서 시진핑이가 모범주의 노선을 펴서 대만을 기어코 점령해가지고 중국을 완전하게 통일하는 모택동급의 지도자로 올라가겠다 하는 이런 야망을 가지고 대만의 모험을 말하자면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는 그 정도까지 가지 않는다면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과거에 미국과 소련의 대결과는 달리 이 전쟁, 전투, 전면전 이런 쪽으로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대만에 만약 큰 배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한반도를 비롯한 이 동북아 전체에 전운이 깃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문재인 정권은 민족 반역 정권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지금
발의해가지고 통과시킬 때인데 거기에 발의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란 자는 지난 3일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시민혁명과 민족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암호입니다. 그자들이 말하는 시민혁명은 촛불혁명을 의미하는 거겠죠. 촛불혁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촛불혁명을 해가지고 집권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집권해놓고 그래서 스스로를 지금 혁명정권으로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민족혁명을 한다? 민족혁명이라는 말은 북한식 용어인데 그것은 김일성의 설명에 의하면 민족해방, 즉 미국을 몰아내는 걸 말합니다. 촛불혁명을 통해서 정권 잡고 그 다음에 미국을 몰아내고 통일하자 하는 암호를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그 안에 페이스북에 담았습니다. 그것도 3일째래. 여기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 쪽에서 광고를 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라. 해명하지 않으면은 이인영 장관이 아니라 이인영 동무라고 부르겠다는 광고까지 내도 해명했다는 이야기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권, 이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짓을 딱 두 개만 보면 됩니다. 북한 문제, 핵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북한의 핵 보유국화를 결사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 동포를 외면하고 북한 동포를 학살하고 탄압하는 김정은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뭡니까? 핵 문제와 인권 문제에서 김정은 편을 든다. 민족 반역자 김정은 편을 든다. 우리 국민 북한 편을 들지 않는다 하면 이건 반역 정권입니다. 반역 정권도 국가 반역이 있고 민족 반역이 있습니다. 국가 반역보다 더 큰 의미의 민족 반역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족 반역 정권입니다. 이 민족 반역 정권은 타도해야 돼요. 근데 타도하려면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피를 흘릴 필요 없습니다. 민주적 방법으로 타도해야 됩니다. 그게 투표를 통한 겁니다. 투표. 모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 정치와 전쟁이 같다는 겁니다. 정치의 핵심이 선거입니다. 4월 2일, 4월 3일 모두 다 전투하는 심정으로 투표장으로 나아가서 문재인 민족 반역 정권을 민주적으로 혼을 냅시다. 감사합니다.